안녕하세요, 고한나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거운 주제지만 어둡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바로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셨겠지만 성형수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쌍꺼풀 수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2022년 12월쯤에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7월이죠?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진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안 하고 싶은 수술이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쌍꺼풀 수술 때문에 부작용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 진짜 살고 싶지 않다 수준까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022년 12월에 쌍꺼풀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딱 받고 나왔을 때 눈이 속눈썹이 들려있고 점막이 들려있고 이래서 그냥 붓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년이 지나도 그리고 거의 1년 차가 돼도 소세지 같은 느낌과 점막 들림, 속눈썹 들림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제대로 못 감아서 눈이 너무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수업 시간 중에 진짜 한 5번은 인공 눈물을 넣으면서 이렇게 버텨야 될 정도로 진짜 눈이 너무너무 건조한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누가 내 눈에 모래를 뿌리는 것처럼 눈이 너무너무 아프고 이래서 안과를 갑니다. 안과에서 저한테 눈이 덜 감긴다. 잠잘 때 분명히 눈을 뜨고 잘 것이다. 평상시에도 덜 감기는데 잠잘 때는 눈에 힘이 없어서 눈을 훨씬 더 많이 뜨고 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너 잘 때 눈 뜨고 잔다 라고 말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눈 기능이 점점점 안 좋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건조한 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조함에 대해서 그 성형외과 측에 얘기를 합니다. 눈이 안 감겨서 눈이 너무 건조하다 라고 말을 하니까 원래부터 눈이 안 감겼던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쳤나봐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죠. 저는 환부를 받아야겠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부작용이 확실하고 눈이 안 감기는데 이게 부작용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진짜 성형외과 의사들, 모든 의사들은 아니겠지만 성형 부작용 카페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인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이 잘못됐을 경우에 아빠랑 같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의사가 아빠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눈이 안 감겼던 것 아니냐. 그리고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점막이 좀 들릴 수밖에 없다. 점막이 좀 들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점막이 들릴 줄 알았으면 쌍꺼풀 수술 누가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진짜 레전드 쌈딱이거든요. 아빠가 엄청 싸우고 결국에는 전액 환불은 아니고 반액 환불을 받게 됩니다. 전액을 받았어야 됐는데 전액은 진짜 죽어도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환불 자체를 안 해주려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반이라도 내놔라 해서 반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유출하지 말라고 서약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서약서를 쓰고 집에 돌아옵니다. 환불을 받고요. 진짜 어이가 없다. 이제 성형 부작용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재수술 병원을 알아보게 됩니다. 저는 라인이 높고 소세지 눈에 점막이 들려있고 눈이 안 감기고 이런 상태였잖아요. 이 라인을 낮추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제, 2줄 따기, 기존 라인에서 고정이 약하게 하기. 3번째 방법은 고정이 지금 강하다는 전제 하에서 고정을 약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저는 고정이 강한 눈이었고 3가지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절제는 돌출 눈의 경우에 절제를 하면 눈이 더 안 감긴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안 감긴다고 하니 절제는 이제 고려를 안 하게 됩니다. 2줄 따기. 2줄 따기는 무엇이냐? 이 쌍꺼풀 절개 라인이 있잖아요. 그 밑에 또 절개를 해서 흉이 2개가 되는 겁니다. 절개 라인이 2개예요. 2줄 따기 하는 병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흉이 옅어진다 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그 성형 카페에서 2줄 따기 하신 분들의 후기 사진을 봤는데 흉이 2개인 거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더라고요. 2줄 따기도 패스를 합니다. 기존 라인에서 고정을 약하게 하는 방법, 이거는 또 그렇게 보편적인 수술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2개, 수원에 1 이렇게 있는 걸로 알아요. 서울의 1번 병원, 의사 선생님이 조금 사가지가 없는 것으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저는 이미 사가지 없는 의사에게 조금 대였잖아요. 그리고 사가지 없는 사람은 결국에 거기서도 혹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얘기해봤자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1번 병원 아예 상담을 받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 병원은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기존 라인에서 고정을 약하게 하는 수술 방법을 저한테 적용을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개선도 안 되고 티도 안 나고 두 줄 따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옵니다. 수원에 있는 3번 병원을 가서 물어봅니다. 저는 기존 라인에서 고정 약하게 하는 방법 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고 그분은 약간 보수적이었어요. 이 점막 들린 거는 확실히 내려줄 수 있다고 그거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라인 높은 게 이게 내려올지 아니면 오히려 더 라인이 커질지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눈이 덜 감기는 거 이것도 눈이 감길지 안 감길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남은 선택지가 이 수원에 3번 병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쵸? 지금 이게 수술을 한 눈이에요. 정말 다행이죠. 솔직히 지금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어요. 아직도 뭔가 이렇게 제가 준비된 상황에서 제 얼굴을 마주하는 건 괜찮은데 밖에서 뭐 거울 같은 게 갑자기 이렇게 있을 때 제 얼굴을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재수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한 반년 정도 정말 집에만 있었는데 그냥 누워서 울기만 하고 진짜 미친 듯이 울었어요. 가족들도 진짜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근데 진짜 마음이 너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한 이 선택이 괜히 쌍꺼풀 수술을 해서 눈이 엉망이 되고 눈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 눈을 바라볼 때 나는 이 눈을 바라볼 때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눈이 뭐라고. 근데 진짜 눈이 이상하니까 못생긴 것도 아니고 눈이 이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반년 동안 히키코모리 생활을 합니다. 눈만 감으면 자꾸 예전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형이 실패하면 이렇게 사람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형이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도 솔직히 지금 보편적인 수술이고 대부분 뭔가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갔던 병원에서 제 친구 2명이 거기서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명 다 괜찮게 잘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간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완전 망했죠. 그러니까 남들이 잘 돼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갔던 그 3번 병원에서도 부작용이 정말 심하신 분이 카페에 계시더라고요. 그냥 어딜 가도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잘한다고 유명한 병원일지라도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될지 누가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러시안 룰렛처럼 총 쏘다가 그 총에 내가 맞으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은 너무나 도박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히키코모리 생활을 할 때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신승리하려고 했던 생각이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외모보다 중요한 게 있다 라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외모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외모라는 게 그냥 단정한 외모를 말하는 거지 연예인처럼 진짜 미친 듯이 예쁜 그런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외모가 저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외모는 단정한 외모. 코털 깎고 수염 깎고 눈썹 깎고 머리 좀 만지고 예쁜 옷 입고 그리고 좀 잘 씻고 냄새 안 나게 하고 그냥 이렇게 호감을 주는 외모. 호감을 주는 단정한 그런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외모가 중요하다는 거지 무슨 아이돌처럼 예쁘고 아이돌처럼 막 그렇게 빼빼 마르고 이런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외모는 필요치 않아요. 아이돌은 그게 자산이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지 일반인이 그렇게 할 필요는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쌍꺼풀이 한쪽에만 있어서 짝눈이었어요. 근데 그 짝눈을 맞추고 싶다 라는 생각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된 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짝눈이든 뭐든 사는 게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짝눈은 뭐 굳이 맞춰야 되나요? 제가 무슨 연예인 할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때도 제가 짝눈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히키코모리 생활 중에서 가족의 사랑도 진짜 크게 느꼈고 정말 저를 너무 많이 위로해주고 외모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사랑이 충만한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가끔 제 얼굴을 보고 놀랄 때가 있긴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납시다. 안녕.